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제학입니다. 단 1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젯밤 고단한 몸을 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 월가와 워싱턴에서는 인류 경제사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설계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갑자기 유명해져 있었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싼 시장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입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소 화면에 찍히는 파란색과 빨간색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거대 자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핵잠수함이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수치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머리들이 모인 미 국방부와 재무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암호화폐라는 변동성 덩어리를 국가 안보자산으로 규정하려 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직면한 현실은 처참합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무려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내년이면 40조 달러라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40조 달러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는 국밥을 전 세계 인구 모두에게 수천 그릇씩 돌리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막대한 빚을 세금으로 갚는다?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민 전체가 평생을 무보수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의 소름 끼치는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판 자체를 새로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달러 패권을 수호하는 무적의 호위무사로 임명하는 전략입니다. 과거 일본이 플라자 합의로 무릎을 꿇고 중국이 부동산 거품으로 처참하게 몰락하며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사이 미국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국가적 결단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정학적 게임 이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수의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두 명의 범죄자가 서로를 믿지 못해 결국 둘 다 자백하고 마는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지금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검을 우리가 잡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꼼짝없이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10년형을 살지 않으려면 상대방보다 먼저 자백해야 하듯 미국은 중국이 비트코인을 쓸어담기 전에 먼저 100만 개를 비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베네수엘라 등에서 압수한 물량만 65만 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식적인 비트코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은 전 세계 해시레이트의 열반 이상을 장악하며 디지털 화폐의 신으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왜 굳이 컴퓨터 데이터 조각에 불과한 것에 목을 맵니까? 그것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석유 같은 물리적 자산은 내가 가진 만큼만 힘이 생기지만 네트워크 자산은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대주주가 되는 순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21세기형 디지털 식민지 개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많이 산다고 해서 이 거대한 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고작 몇백만 개 산다고 해서 40조 달러의 빚이 사라질 리 만무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은 도저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 수학적 마법과 유동성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단 한 푼도 더 찍어내지 않고도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을 5배, 10배로 뻥튀기 하는 소름 돋는 기술이 곧 실현될 예정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설계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과 화폐 유통 속도라는 두 가지 키워드에 압축되어 있는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던 자산 가격의 상식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지갑 속 돈의 가치를 재편하려 하는 걸까요?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세계, 특히 트럼프가 설계 중인 이 거대한 판 위에서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돈을 찍지 않고도 시장의 돈을 5배 뻥튀기 한다는 마법, 그 핵심에는 바로 통화 유통 속도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폐 수량설이라 불리는 MV는 PY라는 공식이죠. 여기서 M은 화폐의 양이고 V는 그 화폐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나타내는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M, 즉 돈의 양을 늘리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사람들이 금고에 넣어두고 쓰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치 고인물처럼 썩어버리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돈을 더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대신 이미 시중에 풀린 돈을 미친 듯이 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 은행 시스템은 주말에 쉬고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시간이 일주일에 40시간 남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네트워크는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빕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화폐가 도는 시간이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여기에 주말과 공휴일까지 포함하면 그 속도는 5배에서 6배까지 치솟습니다. 연준이 달러를 새로 찍어내지 않아도 시장에는 마치 5배의 돈이 새로 풀린 것과 같은 강력한 유동성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월가의 거물들은 이 유통 속도의 마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자동차, 심지어 국밥집 마진까지도 모두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되어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타고 빛의 속도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미국이 짊어진 40조 달러라는 부채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유동성 폭발로 인해 수직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10배가 된다면 그 빚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방수권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안보자산이라는 명분 아래 비트코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월급을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달러 대신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미군이 먼저 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패권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거대한 설계가 단순히 국가 차원의 전략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그는 이 시스템을 미국 시민 개개인의 삶과 아주 자극적이고 밀접하게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표될 예정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라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국가가 직접 비트코인을 넣어주는 유례없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꺼낼 수 없는 이 강제 비축 물량이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 계좌가 열리는 순간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경로로 뒤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이 정책 뒤에 숨겨진 월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의 선물은 전 세계 모든 부모와 투자자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기 충분합니다. 바로 트럼프 계좌라고 불리는 신생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국가가 직접 계좌를 개설해주고 그 안에 초기 자본 1,000달러를 꽂아준다는 이 파격적인 선언 말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이 계좌의 핵심은 18년이라는 시간의 자물쇠와 비트코인이라는 무적의 자산이 결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설계에 소름 끼치는 디테일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연간 약 350만 명의 미국 신생아들에게 지급되는 이 돈은 부모의 매칭 펀드와 기업의 후원이 더해지면 아이 한 명당 초기 시드머니가 순식간에 수천 달러로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 돈을 18년 동안 절대로 인출할 수 없게 묶어버립니다. 월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평균 15%씩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18년 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손에 쥐게 될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패착이자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월가 금융사들이 이 계좌의 운용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랙홀로 18년 동안 강제 매집되어 잠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나올 매물은 사라지는데 수요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지지하는 거대한 저수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려 해도 18년 동안 팔 수 없는 아이들의 계좌가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며 가치를 방어해주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변동성 큰 투기자산에서 미국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가장 안전한 연금 자산으로 신분이 세탁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실태는 미국 국방부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자원부국과의 거래에 비트코인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가 미국의 최첨단 F-35 전투기를 구매할 때 그 결제 대금을 금이나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석유를 팔아번 돈이 다시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흡수되고 그 네트워크의 운영권은 미국이 주게 됩니다. 붕어빵 틀을 가진 사람이 붕어빵 가격을 결정하듯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와 보안 기술을 장악한 미국이 전 세계 부의 이동 경로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 소름 돋는 설계를 모르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 게임 이론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척하면서도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치굴장배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100만 개를 모은다면 중국은 그것보다 한 개라도 더 가져야 안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중국 아줌마 부대라 불리는 다마 세력들이 한국과 홍콩 거래소를 통해 엄청난 양의 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 상황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는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패를 읽으며 거대한 비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승부처는 바로 올 하반기 국방수권법 통과와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자산으로 승인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상승장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 같은 폭등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것으로 좁혀집니다. 이 거대한 역전극이 시작되기 직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해답을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이 거대한 설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코인 열풍이 아니라 달러라는 기존 체제의 한계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장갑으로 더 씌워 수명을 연장하려는 미국의 초강수입니다. 40조 달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 속도를 5배로 높이고 미래 세대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채워 하방을 지지하며 국방안보자산이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의 비축 경쟁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한 21세기형 경제 재편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모시는 이때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눈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까요? 가격의 일시적인 출렁임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물량을 고래들에게 헌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대 자본이 설계한 이 거대한 우상향의 레일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사고 법으로 묶어두며 안보와 직결시키는 자산은 결국 그 가치가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제도권 편입과 국가 간 비축 경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여전하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은 이미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조정장은 어쩌면 거대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승차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흐름을 읽는 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역전극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디지털 골드러시의 끝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안보자산으로 공식 선포하고 미군 월급을 코인으로 주는 세상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변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돈이 되는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